자, 이제 요약집을 펴서 광역 도시 계획을 공부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계속 우리 공법 문제 1번이 광역 도시 계획이었죠. 예. 그래서 이 광역 도시 계획까지만 공부하고 공법을 포기하시는 분들 가끔 나옵니다. 예. 왜 기본서로 보면 엄청나게 많은데 이 광역 도시 계획이 쉽게 말하면 공법에서 맨 앞에 나오기 때문에 한 문제 이상의 그 의미를 가져요. 자, 문제지를 받았을 때 1번 문제부터 기본 좋게 문제를 맞추고 시작하는 거하고 1번부터 틀고 시작하는 사람의 사기 문제거든요. 그래서 각 과목별로 1번 문제에 나올 만한 것들은 먼저 잘 맞추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우리 문제지가 A형 문제하고 B형 문제가 있잖아요. A형, B형이죠. 이게 5문제 단위로 순서가 바뀌거든요. 5문제 단위로. 근데 5문제 중에서 자기가 A형 문제를 딱 받았는데 이 문제는 1, 2, 3번이 쉬워. 4번, 5번이 좀 어렵고, 예. 그 다음에 B형 문제는 4번, 5번 어려운 게 1, 2번에 가 있고, 예. 이랬을 때의 성적 차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안 좋은 거 이게. 그것도 운인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1, 2번 문제를 딱 보니까 야 너무 어려워. 충격받은 상태에서 쉬운 3번을 보면은 평소에는 맞힐 수 있는데 이미 가슴이 뛰고 있어가지고 예 이거 오래 힘들겠는데 막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쉬운 문제 함정을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5문제 단위로 계속 요 순서를 바꿉니다. A형 문제와 B형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5문제 단위로 보시면서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 할지라도 이건 순서의 문제구나. 문제 순서. 그러니까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1번 문제가 보통 이제 광역 도시 계획이 나오는데 이 광역 도시 계획 하나씩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광역 도시 계획. 자, 이 광역 도시 계획할 때 이 광역이란 말이 나오면 항상 2개 이상의 도시를 전제로 할 때 우리는 요 광역이라는 말을 써요. 이 광역 도시 계획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일단 의의예요. 뜻. 광역 도시 계획의 뜻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다. 광역 계획권의 막연히 장기입니다.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그래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딱 한 줄밖에 없어요. 광역 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거 아무리 읽어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다. 그러면 광역 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 지역이 광역 계획권이거든요. 그래서 광역 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그러면 전국에서요. 광역 도시 계획 11개가 수립돼 있을 때 가장 적은 도시가 묶인 게 광양권이에요. 그래서 광양, 여수, 순천 이 3개의 시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광역 계획권이에요. 광역 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 지역.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적은 도시가 묶인 저 3개 시가 광역 도시 계획 현재 수립돼 있어요. 그래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광역 계획권의 요 기능하고 역할을 분담을 시켜요. 그래서 광양 공업 기능 발전돼 있죠. 공업 기능. 여수 관광 기능 발전돼 있습니다. 관광 기능 발전돼 있고 순천 주거 기능, 생태 기능 이런 게 발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직장을 구하고 싶다. 광양으로 가. 관광 가고 싶다. 여수로 가. 쾌적한 전원 생활하고 싶다. 순천으로 가. 그래서 서로 기능과 역할을 분담시켜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외워야 될 게 광역 도시 계획의 뜻이 뭔가 그러면 광역 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그대로 기억하시고, 그다음 법적 성질은 비구속적 성질이라는 거죠. 자, 법적 성질 비구속적이다. 비구속적이다.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한테 직접 효력을 미치지 않는 계획을 우리가 비구속적이라 그래요. 광역도시계획은 일반 국민들한테 직접 효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한테 직접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광양, 여수, 순천시 같은 행정기관은 요 광역도시계획에 따라야 되지만 여러분들한테는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은 따를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도 자기한테 효력이 안 미치는 거니까 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광역도시계획에서 시험 지문에 이제 나오는 거, 광역계획권의 지정이라는 게 나오죠. 그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대상 지역인 광역계획권을 먼저 지정해야 돼요. 광역계획권의 지정. 그래서 2개 이상 도시를 하나로 묶는 것을 광역계획권 지정이라 그러는데, 이때 요 지정권자가 누구냐가 시험 문제예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도 있고 도지사가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럼 국토부 장관은 언제 지정하는가?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는 경우. 그럼 아까 우리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3개 시도에 걸치죠. 이때 광역계획권 누가 지정하는 거예요? 국토부 장관이. 예. 그 다음에 광양, 여수, 순천은 어느 도 관할이에요? 전라남도. 그래서 광역계획권이요, 도의 관할일 때는요. 도의 관할일 때는 누가 광역계획권 지정하는가? 도지사가. 일단 전라남도 도지사가 지정해요. 이거 시험 지문에 계속 나오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되면 그 광역계획권에 적용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요 수립권자가 나옵니다. 수립권자는 누가 될 수 있냐면 국토부 장관이 될 수도 있고 시도지사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우리 국토계획법을 비롯한 다른 법률, 도시개발법을 빼놓고는요, 시도지사 하면 몇 명을 말하는 거예요? 5명을 말하는 거죠. 5명. 그래서 시도지사는 제가 예전에 법대 다닐 때는 시도지사가 3명이었어요. 제네 법대 다닐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3명이었다고. 이 3명을 시도지사라고 그랬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생겼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장 해서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 5명이야 지금요. 시도지사는요. 5명이라고요. 근데 도시개발법에서 시도지사는요. 세종시장이 빠져요. 그때는 4명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시도지사는 5명이다. 그렇지만 도시개발법에서 시도지사는 4명만을 말한다. 세종시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도시개발 사업할 일이 없다고 세종시장이 빠져 있어요. 시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 군수입니다. 시장 군수가 수립권자가 된다. 그럼 옛날 기출문제 구청장을 틀리게 했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 X예요. 예, 구청장이 나오면 안 된다. 그럼 요 수립권자, 자 이제 누가 언제 수립하는가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요쪽 파트가 시험 지문에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립권자 옆에다가 제가 그림을 그려놨죠. 예, 이거 모두 하면 인생 종친다는 뜻이야. 예, 종을 그려놨어, 그렇죠? 예, 다 의미가 있다니까. 내가 괜히 해놓은 게 아니야. 예, 다 의미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예.
자, 수리권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그다음에 구청장은 수리권자가 될 수 없다고 써놨죠? 친절하게. 그 앞에 그림이 있지. 이거 모르면 죽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다 의미를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요. 예, 꼼꼼하게. 예. 자, 그래서 이제 수리권자가 시장, 군수가 수리권자가 되는 경우가 나온다고요. 시장, 군수가 수리권자가 되는 경우가 언젠가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일 때입니다. 자, 같은 도일 때, 예, 같은 도 관할구에 속할 때. 그러면 이때요. 광양, 여수, 순천은요. 전라남도 관할이죠. 이때 요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할 것인가? 광양, 여수, 순천시. 이때는 군수는 없고 시장만 있네. 3명 시장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동 수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는 경우 언젠가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에 속할 때 이게 이제 함정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에 속할 때는요. 광역계획권 지정은 누가 해요? 도지사가. 수립은 누가 해? 시장, 군수가. 그래서 시장, 군수를 뭘로 바꾸겠어요? 도지사로 바꿔서 드리게 내는 거야. 예. 그래서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에 속할 때 광역계획권 지정은 도지사지만 수립은 시장, 군수라고요. 이거 바로 함정이지. 예. 그 다음에 수리권자가 시도지사가 이제 공동 수립하는 경우가 있다.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는 경우는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는 경우. 자, 그러면 아까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칠 때 광역계획권 지정은 누가 있어요? 국토부 장관. 수립은 시도지사 공동 수립이야. 그러면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서 광역계획권 지정은 국토부 장관. 수립은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 인천광역시장이 공동 수립하게 되는 거죠. 예. 이게 다 이제 시험 지문에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는 게 아니라 도지사 혼자 수립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도지사 혼자. 이때는 언제냐 그러면 자,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했어요. 지정 후 3년 내에 승인 신청이 없을 때. 자, 전라남도 도지사가 광양, 여수, 순천을 광역계획권 지정했잖아요. 그러면 저 3명의 시장이 3년 내에 광역도시계획 수립해서 도장 찍어주세요. 전라남도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기다리다가도 지쳤어 이제. 3년 내 승인 신청이 없으면은 누군가는 수립해야 되죠. 이때는 기다리다가 지친 전라남도 도지사가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합니다. 예. 승인 신청 없을 때. 그다음에 이제 국토부 장관이 혼자 수립하는 경우 있습니다. 이건 2가지예요. 국가계획과 관련될 때. 국가계획과 관련될 때는 국토부 장관이 수립한다야. 여기서는 다 할 수 있다니 다 한다야. 의무라고 되어 있다고요. 2번째는 이제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했어요. 지정 후 그러면 3년 내에 시도지사가 수립해서 도장 찍어주세요. 승인 신청을 해야 되는데 승인 신청이 없을 때. 광역계획권 지정 후 3년 내에 승인 신청이 없을 때. 예. 이때는요. 기다리다가 지친 국토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직접 수립한다야. 예.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이 함정을 파요.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가 제가 예상 문제를 여러분들 찍어드리기가 좀 편한 게 제가 그도 부동산학과 겸임 교수로 있다 보니까 제 주변의 교수님들이 다 출제위원들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출제위원이면요, 20만 명 이상이 시험 보는 중개사 시험의 문제를 바로 내겠어요? 아니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한번 내보고 내겠어요? 한번 내보고 내겠지. 아무래도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왜냐하면 문제를 잘못 냈을 때 출제 오류가 생기잖아요. 그럼 소송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재판이 보통 4, 5년 걸려요. 대법원까지 가는데요. 예. 4, 5년 동안 계속 출석을 해야 돼. 참고인으로. 이렇게 출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제가 옛날에 옆에서 봤어요. 연습해서. 19회 시험 볼 때였습니다. 19회 시험 볼 때인데 14회 시험에 출제 오류 난 것이 확정 판결이 19회 시험 볼 때 나왔어요. 예. 지금 기억 상상한데 14회 시험 때 출제 오류가 됐는데 이걸 갖다가 대법원까지 간 거예요. 대법원까지. 예.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제 있잖아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한 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까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예. 원칙적으로 할 수 있다가 대법원 판례였어요. 근데 그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당한 사람이 소송한 게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가 옳은 걸로 해가지고 14회 시험 때 나왔었어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이 왜 소송의 대상이 안 되느냐? 그 문제 잘못됐다 해가지고 소송을 했는데 19회 시험 보기 전에 5년 만에 대법원에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14회 공인중개사 몇 번 문제는 그거 다 맞게 해줘야 된다 해가지고 확정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14회 시험 봤던 분들 26만 명 중에 그 한 문제가 다 맞게 하는 바람에 합격자가 700명인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19회 시험 보기 전인데 제가 학원 강의하는데 반장님이 학원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학원의 실장님께서 합격하셨대. 14회 시험 때 합격하신 거야. 근데 분명히 그 반장님은 올해 처음 공부한다 그랬거든. 분명히 처음 공부한다 그러셨는데 14회 때부터 꾸준히 모르죠. 13회 때인지부터 모르죠. 하여튼 14회 때 시험 본 거예요. 예. 합격하신 거 아니에요. 이제 나올 필요가 없잖아. 붙었으니까. 예. 그래서 그 학원에서 한 7, 8명인가가 합격하신 거예요. 그분들 다 공부한 지 2년 됐어요. 아니면 올해 처음 공부하는 거에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지. 예. 우리 중에도 상당히 있을 거예요. 아마. 예. 자,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한번 출제 오류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4년, 5년이 건데 그럼 그 출제한 교수님 있죠. 재판할 때마다 가서 출석해서 참고인, 증인 조사 뭐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다음부터는요. 출제하시는 분이 부동산학과 시험에서 객관식 시험을 많이 봐요. 객관식을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학점이 안 좋죠. 주관식으로 보잖아요. 이의 신청이 너무 많이 들어와. 그러니까 제일 속 편한 게 객관식이야. 객관식을 봐요. 특히 사이버대는 다 객관식으로 시험 봐버려 그냥요. 자동 채점이니까 아무도 이의 신청이 없어요. 객관식으로. 뭐 객관식 시험 볼 때 학교에서 출제 지침은 사지선다도 가능해요. 예. 근데 다 오지선다를 내. 중개사 시험 출제위원들은 왜 그럴까? 재활용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학교에서는 사지선다만 해도 되는데 굳이 힘들게 오지선다 문제를 만드는 이유는 재활용하기 좋아서 그런 거죠. 한번 내봐. 그리고 출제 오류가 없다는 게 입증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중개사 시험에 내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문제가 어떤 문제냐 그러면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바로 이거야. 자, 광역계획권을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는데 그러면 3년 안에 시도지사가 수립해서 승인 신청을 해야 되고요. 승인 신청 안 했을 때는 기다리다가 지친 국토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잖아요. 이걸 어떻게 바꿔서 내고 있냐 그러면 아직 중개사는 안 나오고 다른 시험이에요. 광역계획권 지정 후 3년 내 승인 신청이 없었을 때는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광역계획권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효력이 상실된다. 이거 X지.
선생님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요. 뭐 지정 3년 내에 뭐 하지 않으면은 효력 상실된다. 공부를 전혀 안 하는 사람은 혼동이 안 되는데 이제 5월 달쯤 되면 혼동이 되기 시작해. 공부했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후 3년 내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실효가 되는 거죠. 이게 익숙한 학생들한테 함정을 판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 후 3년 내 승인 신청이 없었을 때는 국토부 장관이 수립한다는데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광역계획권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X야. 예. 그래서 우리가 기출 문제도 제가 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출 문제는 없는데 출제하시는 교수님이 학교에서 내는 문제들 있잖아요. 이게 언젠가 우리 중개사 시험에 나와요. 예. 반 나오더라고 다. 그래서 제가 다 소개를 드려야 돼. 5월 달에, 5월, 6월 달에는요. 이렇게 공부를 다 하고 나서 7, 8월 달에 문제집을 풀잖아요. 문제 정답이 보이기 시작해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요 광역 도시 계획을 수립할 때 요것이 바로 이제 원칙적인 규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공동 수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할 수 있다가 돼 이거는. 요거는 예외적으로 공동 수립할 수 있는 경우. 공동 수립할 수 있는 경우. 요거는 임의적이에요. 요거는 의무적으로. 이거는 의무입니다. 이거는요. 자, 공동 수립할 때는요. 계급이 높은 자와 낮은 자. 자, 국토부 장관하고 플러스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할 수 있고 도지사하고 그다음에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냐 그러면요. 계급이 높은 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계급이 낮은 자가 요청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로 2번에 보세요. 국토부 장관과 시도지사 공동 수립이라고 나오죠.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할 때 또는 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요. 공동 수립할 수 있다. 그다음에 도지사와 시장 군수 공동 수립자. 도지사는 계급 낮은 시장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계급 높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요. 공동 수립할 수 있다. 그다음에 그 다음 문장을 밑줄 쳐야 돼요. 이걸 시험에 많이 내거든. 시장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할 때는 도지사가 이때 단독은 누구야? 도지사 단독을 말해요. 도지사가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광양, 여수, 순천시장이 자기네들이 이제 공동 수립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의 능력이 안 돼. 예산도 많이 들고 우리가 안 되겠다. 우리 전라남도 도지사한테 수립해 달라고 요청하자. 협의로 요청했을 때는 도지사가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을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가요. 여기서는 도지사가 수립해야 되는 거야.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 후 3년 내 시장 군수가 승인 신청 없을 때는 도지사가 수립한다. 이때는 시장 군수가 협의로 요청할 때는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다. 예.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한다. 이거는 할 수 있다. 예.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지 이게. 그다음에 5번에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이 나옵니다. 자, 광역도시계획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 모든 계획의 수립 기준은 다 누가 정해요?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고. 그래서 이게 광역도시계획에 지금 여기에 수립 기준이 나와 있는데 수립 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합니다. 근데 시험에서 지금까지요. 계속 틀린 지문으로 나온 것은 시도지사로 나오는 거예요. 아주 지겨울 정도야. 너무나 기출문 틀리게 많이 나와가지고. 근데 어디서 나올지는 몰라. 그럼 예전에는 몇 년 전에는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해요? 국토부 장관인데 시도지사라도 틀리게 나왔다고요. 그럼 지금까지 틀린 지문은 다 시도지사였거든. 근데 출제하시는 교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틀린 지문을 만들어냈어.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 수립 기준은 수립권자가 정한다. 아니야. 아니지. 아직 기출 문제는 없지만
말은 부드러워. 수립 기준을 수립권자가 정한다? X야. 국토부 장관이 정합니다. 예. 거기 뒤에 그림이 그려져 있지. 이게 뭐야? 이 무슨 그림이야 이게? 이걸 외워야지만 승리의 V자를 그릴 수 있다. 예. 내가 꼼꼼하게 다 체크하고 정리해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이 요약집을 갖다가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하늘에 보고 제가 한마디 했어요. 진정 이 요약집을 내가 정리했단 말인가? 지금 비웃는 거예요? 아니죠. 예. 예전에 그 배너라는 영화를 만든 감독이 영화를 완성하고 나서 너무나 본인 스스로 감동을 받은 거야. 그래서 하늘을 보고 주여 진정 이 영화를 제가 만들었단 말입니까? 그랬다는 거지. 예. 저야 뭐 이제 그 무교라서 뭐 주여 할 것도 없고. 예. 자, 그다음 여기 광역 도시 계획의 수립 절차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수립 절차 보시면 여기에 보면 이제 기초 조사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기초 조사. 기초 조사하는 방법이 뭐예요? 조사 측량을 하는 거고 행정기관의 장한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고 전문기관의 조사 측량을 또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공청회가 나오는데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우리 변경은 항상 원칙으로 돌아가죠.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서 공청회에는 두 개의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주민과 관계 전문가. 일만 생기면 들어눕는 사람을 우리는 주민 그러고요. 저같이 입만 사는 사람을 뭐라 그래? 전문가.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수립하고 승인 절차를 같이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 수립 기준 봤잖아요. 그다음에 수립 승인 절차를 같이 볼 겁니다. 수립을 하고 수립한 거 도장 찍는 거 승인 절차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수립 승인 절차에서는 제일 먼저 기초 조사가 나오고 그 다음이 공청회거든요. 요 두 개는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 절차예요. 필수. 그 다음에 요 끝나고 나면 이제 의견 청취를 해요. 예, 의견 청취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수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립할 때요 공청회가 주민하고 관계 전문가가 나온다는 거죠. 전문가. 일단 수립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도장 찍어주세요. 승인 신청을 하고 승인 신청을 받은 승인권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장을 꽝 찍어요. 이게 승인입니다. 도장 찍은 다음에 도장 찍은 서류를 보내줘야 돼요. 이게 바로 송부입니다. 송부. 그 송부 받은 지자체장이 이제 지역 주민들한테 확정된 광역 도시 계획을 공고하고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열람을 시켜주는 이때 열람 기간은 30일 이상이다. 이게 이제 수립 승인 절차가 되는데 여기서 시험에서 포인트로 나오는 게 바로 요 공청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시험 범위에서 공청회는 총 몇 번 나올까요? 5번. 이제 이게 최초로 나온 거예요. 한 번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은요, 의견을 들어야 되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옛날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강의할 때였습니다. 10일의 시험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 전이죠. 20년 전이야. 10일의 시험 때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기가 나왔어요. 옳은 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지 않을 때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일단 말은 맞아. 근데 그 문제가 사실 타당성이 있냐는 거지. 그게 말은 맞아. 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뭐 타당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가 말은 맞는데 그걸 굳이 정답으로 냈더라고요. 예. 그때 출제위원들은 정체가 불명하신 분들이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당시에는요
공인중개사 시험 그러면 복덕방 되는 시험이라 그래서요. 법대 교수님들이 출제위원을 다 거절하셨어요. 나는 사법시험 출제위원인데 사람을 어떻게 보고 나보고 복덕방 시험 출제하라 그래.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그때는 출제비가 3,000원이었어요. 문장 3,000원이었어요. 예. 근데 잘못 출제했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소송에 불려다녀야 되거든. 아무도 안 하는 거지 그때는. 예. 자, 그래서 그때 그런 문제 나왔는데 그 이후부터는 14회 시험 때부터 26만 명이 응시하면서요. 출제위원 절반이 법대 교수님, 그러니까 부동산학개론 빼놓고는요. 그다음에 부동산학과 교수님으로 명망 있는 분으로 바뀌었어요. 예. 그리고 문제 수준이 엄청 올라갔죠. 예. 그다음에 공고 보세요. 일간신문의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고 개최 단위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수개 지역으로 구분해서 개최할 수 있고요. 3번 주재자 이걸 함정을 파는 거예요. 공청회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주재하는 게 아니지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하는 거예요. 이걸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틀리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럼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은요. 이게 국토계획법이 15문제가 나와요. 이게요. 그래서 감정평가사 지금 14문제 15개 정도 나오거든요. 14개나 15개 정도. 그래서 이 감정평가사에서 이 국토계획법이 나왔던 게 다시 나오는 이유가 같은 분이 출제를 하셔요. 같은 분이. 우리 공인중개사하고. 그래서 감정평가 나왔던 문제 있죠. 이것도 우리가 다 체크해서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역도시계획 승인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승인권자 보면 국토부 장관이 승인할 수도 있고 도지사가 승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언제 승인권자가 되는가? 너무나 쉽겠죠. 자, 언제 승인권자?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했을 때.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국토부 장관 승인받고 근데 여기 다만부터 밑줄을 쳐놔야겠죠. 도지사가 수립할 때는 그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승인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했을 때는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도지사 단독으로 수립했을 때는 승인 안 받아. 그러면 도지사 단독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 있었잖아.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 후 3년 내 승인 신청 없었을 때 이때는 도지사가 단독 수립한다. 이때는 국토부 장관 승인을 안 받아. 왜? 도지사도 명색이 승인권자거든. 안 받는 거야. 그 다음에 시장 군수가 협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수립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때 도지사가 단독 수립할 수 있다잖아요. 그때도 역시 승인을 받지 않아. 그러니까 도지사가 단독 수립할 때는 승인을 받지 않는다. 그다음 이제 도지사가 승인권자 되는 경우 뻔하겠죠. 시장 군수가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요. 예. 그다음 우리 8번에 광역도시계획의 조정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 조정은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는 게 여기 우리 요약집을 딱 보시면은 자,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해서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자, 그래서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 인천광역시장이요. 광역도시계획을 당연히 공동 수립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문제가 돼요. 광역버스를 만들었을 때 이 광역버스가 전용 차선을 타고 강남역 한가운데 들어서는 것을 경기도지사하고 인천광역시장은 찬성해. 서울특별시장은요.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해서 내용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는 3명이 공동으로 국토부 장관한테 가거나 또는 단독으로 열받은 서울특별시장 혼자 단독으로 국토부 장관에게 누구 말이 옳은지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때 광역도시계획을 또 공동으로 시장 군수가 수립할 때 광양, 여수, 순천시에 서로 협의가 안 돼. 그랬을 때는 누구한테? 도지사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럼 다음 페이지 딱 보시면은 자 이제 협의 공고 보세요. 국토부 장관이요.
단독으로 조정 신청 받았다. 서울특별시장 혼자 찾아온 거야. 이때는 나는 서울특별시장 나는 네 말만 듣고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협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장하고 경기도지사하고 다시 협의해봐. 협의를 권고할 수 있다. 그럼 우리 조정 신청할 때는 공동 또는 단독으로 조정 신청할 수가 있고, 근데 단독으로 조정 신청할 때는 뭐요? 협의를 권고할 수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직접 국토부 장관이 조정할 수 있고, 이것을 다시 시장 군수가 수립할 때 준용을 해요. 그래서 도지사는 단독으로 조정 신청 받았을 때는 다시 협의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도지사가 직접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다시 준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 항상 협의 권고는 언제 나오는가? 단독으로 조정 신청했을 때.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95%의 광역 도시계획을 공부한 거야. 그러면 기본서를 잠시 펴서, 그러면 만약에 아주 힘들게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은요, 요 광역 도시 계획 파트에서요, 우리가 뭘 체크하시냐 그러면 거기 56페이지에 광역 도시 계획의 수립 절차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요 수립 절차에서 방가로 3번에 조사 측량 의뢰라고 나오죠. 조사 측량 의뢰에서 동그라미 1번 기초 조사를 전문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미 공부했죠?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이게 이제 작년에 신설된 건데, 기초 조사 정보 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바로 수립권자들이죠. 기초 조사 정보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된다. 예. 그 다음에 거기 오른쪽으로 오시면은 동그라미 3번에 요 수리권자들은요, 기초조사 정보 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해야 된다. 몇 년마다 확인? 5년마다 확인. 이게 이제 조금 더 추가해서 많이 공부한다면 추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55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 중간 2번에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나오죠. 광역도시계획 내용 우리 요약집에 안 내놓은 게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 내용이. 그러면 이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갖다가 만약에 요약집에 집어넣잖아요. 학생들은 이 내용을 주로 외워.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 사실 없거든. 물론 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광역도시계획 내용은 광역도시계획으로 하는 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에 나오지 않는 것만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나오지 않는 거, 광역계획권 지정이란 말이 안 나와요. 광역계획권 지정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선생님 이걸 왜 가르치십니까? 우리 광역도시계획 내용해서 어느 계획의 내용이랑은 뭐냐면 그 계획으로 앞으로 하는 일이야. 미래에 할 일들이야. 앞으로 이 계획을 수립해서 장차 앞으로 할 일들이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이 수립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 내용이 나올 수 있어? 없죠.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기 전에 뭘 했어요? 광역계획권을 먼저 지정했죠. 수립하기 전에 나온 일이지. 미래에 할 내용이 나올 수가 없지.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이라는 말이 내용에 나오지 않는다. 이걸 하나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3번에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 나왔죠. 이거 대통령령에 나오는데 이걸 갖다가 만약에 요약집에서 놓으면 이건 수립 기준만 외운다고 계속. 우리는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토부 장관이 정하니 공부했잖아요. 밑에 동그라미 1번부터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단 말이야. 근데 물론 내용은 있어. 내도 할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나온 적은 없어 시험에. 근데 이거 자꾸 눈에 막 자꾸 띄어. 눈에 자꾸 띈다고 눈에. 예. 그럼 계속 읽어. 나중에 보면은 시험에 정작 나오는 것을 까먹어. 국토부 장관이 수립 기준을 정한다. 이걸 갖다가 까먹고 시도지사라면 틀리고 동그라미 1번부터 밑에 것만 눈에 막 하는 거. 어떤 분들은 동그라미 4번 외워요. 밑줄 치면서 녹지축, 생태계, 삶.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밑줄 치면서 아마 나올 수도 있어요 하면서. 예. 그러다가 한 20년 공부하는 거예요. 중개사 한 20년. 예.
자,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은 한번 읽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읽어두냐 그러면 광역계획권의 미래상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체계화된 전략을 제시하고 국토종합계획 등과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이때 연계는 부합하라는 뜻이야. 뭐 국토종합계획이 부합해야 되는 게 뭐야?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이건 의미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두시는 정도로 하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공부는 다 이 요약집에 나오는 내용만 공부했으면 지금까지 문제는 다 맞췄어.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는 다 맞히고. 그러면 약간 추가한다는 것이 기초조사 정보체계 있잖아요. 5년 나왔죠? 예, 5년. 예. 5년마다 확인한다. 예, 확인한다. 그다음에 내용에 저런 말이 없다. 그렇죠? 이런 것들만 조금 더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써놓고 싶으면 써놓으시고 추가해서 하시고. 그 나중에 보면은 요약집이 내가 만들 때는 80점에서 85점을 만들어 놨는데 본인이 이 정도는 나는 충분히 머릿속에 담을 수 있어 해서 몇 가지 본인이 써보시면서 추가하면 결국 이게 95점까지 가버려. 예. 예. 선생님 그럴 수 있을까요? 그래. 예. 우리 학원마다 우리 징징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징징이 다 있어요. 옆에 있는 언니한테 언니 나는 하나도 모르겠어. 성질 안 나시. 징징이라고 있으면 학원마다 징징이가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우리 학원에서 그 징징이라고 불리던 누님들 몇 분 계셨습니다. 세 분이 계셨어요. 세 분 나란히 앉아 있는데 인형 같은 언니들이었습니다. 인형 우리 인형 아시죠? 그 셋이 앉아 있는 인형 있잖아. 예. 그 인형 같은 언니들이 계셨습니다. 예. 근데 그 인형 같은 언니들이 그렇게 죽겠다 그러더니 시험 보시니까 가장 적게 맞으신 분이 77.5가 맞으셨어요. 작년에. 예. 그 대신에 결석 없이 계속 나왔어요. 예. 그래서 시험 보기 전날도 다녔더니 그래서 시험 끝나고 났더니 알고 쓴 게 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에요? 100% 정답한 게 20문제라는 거지. 그럼 나머지 20문제는 두 개 중에 하나 이렇게 막 찍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공부한 감각이 있기 때문에 손이 정답 쪽으로 가게 돼 있어. 자주 본 것 쪽으로. 예. 77.5 뭐 갖고 85점 맞았다가 자랑하고 막 그래.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죽겠다 그러더니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분들한테 이제 1차 마셨던 분들한테 2차 공부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본인의 경험담을 막 얘기해가지고 한번 때려주고 싶네. 예. 자, 6페이지에 이제 도시군 기본 계획이 나오는데 도시군 기본 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좀 이따가 이제 쉬었다 공부할 겁니다. 이 도시군 기본 계획은요. 최근에 시험에 몇 년간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냐 그러면요. 도시군 기본 계획이 뒤에 나오겠지만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년마다 수정하는데 수정 타이밍이 됐을 때 시험에 주로 나와. 예.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은 왜 계속 몇 년간 나왔냐 그러면요. 광역도시계획도 20년 단위로 수립을 하는데 현재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있죠. 예. 요거 올해로 끝나. 2000년에 수립했어요. 2000년에 수립해서 2020년 올해 상반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 수립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로 수립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제 조사하고 측량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예. 기초 조사를 갖다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담하신, 여기에 참여하신 교수님께서 항상 광역도시계획 문제를 계속 내는 거예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현재 2,500만 명이 들어가 있는 인구 2,500만 명이 적용되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지금 올해 상반기로 끝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3, 4년 전부터 매년 광역도시계획 계속 나왔다고요. 예. 그래서 올해까지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올해 끝나니까 수도권이. 그럼 올해 이제 하반기쯤 되면은 2040년까지 적용될 수도권 광역도시 발표가 될 거예요. 그래서 2000년에 처음 발표됐던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에요. 아까 남북 동서교통축 나왔었잖아요. 2000년에 발표한 거야. 그래서 2000년에 제가 어디로 이사 갔는지 물어봐 주세요. 2000년에 왕십리 이사하잖아. 예, 왕십리. 예. 그렇다는 거지. 그러면 도시군 기본 계획이 최근 몇 년간 안 나온 게 왜 안 나왔을까요? 서울시 도시군 기본 계획이
수립이 5년 단위로 이게 변경하거든요. 이게 변경되는 그해 시험에 나왔다가 끝나고 난 다음 한동안 안 나왔거든요. 이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내년쯤에 다시 또 변경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올해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쯤에 변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은 올해 공부를 해야 된다. 무슨 아시겠죠? 예. 그럼 잠시만 쉬었다가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 보겠습니다.